CoSpaces. CoSpaces 프로그램 시작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차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Spaces는 AR 혹은 VR 장면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CoSpaces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AR과 VR의 개념과 정의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VR은 Virtual Realit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VR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가상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VR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새로운 가상현실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 VR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HMD, Head Mounted Display 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HMD 출력 장치를 사용을 해서 실제처럼 체험하고 감각을 느끼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가 바로 VR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AR은 Augmented Reality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augment라고 하게 되면 증가시키다, 더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R은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컴퓨터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가 추가된 이런 공간, 이런 현실을 AR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에 컴퓨터가 만든 정보가 추가되는 기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VR이 컴퓨터 안에 새로운 가상현실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AR은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되 그 위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가 더 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R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VR과 마찬가지로 HMD 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AR 카드나 닌텐도 3DS와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1차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코스페이시스의 기본 기능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코스페이시스 웹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 화면을 살펴보시면 가운데에 안경 모양의 오브젝트 혹은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HMD, Head Mounted Display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눈에 장착을 하고 여기 있는 동물 혹은 남자아이의 아바타가 지금 AR 혹은 VR 현실을 이렇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나의 코스페이시스를 제작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갤러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페이시스의 기본 기능을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서 장면과 화면의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에서 나의 코스페이시스, 그러니까 나의 작품 만들기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면 홈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좌측에도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장면과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라이브러리와 업로드, 배경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면 다양한 캐릭터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동물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집 안에 들어갈 가구나 혹은 큰 건물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꽃이나 풀과 같은 자연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나 자전거 이런 교통수단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큰 가구나 큰 건물 외에 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품이나 장식 같은 오브젝트들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이 장면을 구성하고 꾸미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에는 만들기 항목이 있는데요. 이 만들기 항목을 사용하게 되면 원기둥이나 삼각뿔, 또 정육면체 이런 기본적인 도형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것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이 도형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서 재질이나 색깔을 바꿔서 나만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불이나 연기와 같은 특수 효과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것은 이제 경로 메뉴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코딩이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오브젝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효과를 주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페이시스 웹으로 직접 접속을 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기능들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크롬 검색창을 열어주시고 가운데 검색창에 코스페이시스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해주시거나 혹은 영어로 코스페이시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면 한글이나 영어 둘 다 가장 상단에 코스페이시스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Make AR and VR in the Classroom 이란 이 멘트와 함께 HMD 장치가 나오고 자, 이것을 장착한 상태로 VR, AR을 체험하고 있는 아바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 컴퓨터에 보시면 이 화면에 지금 블록 코딩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VR, AR을 제작할 때 코스페이시스에서 코블록스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이제 코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 웹 첫 화면에서 상단을 보면 5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Key Features와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Resources 부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슨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Resources 항목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웹사이트의 중요 특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에 대한 안내가 Key Features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코스페이시스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Register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 코스페이시스 웹의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때 유료 계정, 그러니까 프로 계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프로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기능으로도 VR, AR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이 Register, 그러니까 회원가입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때 구글 계정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구글 계정이 없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른 이메일 계정이 있으시다면 그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터를 눌러서 각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코스페이시스, 그러니까 나의 코스페이시스 창으로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시면 나의 어떤 VR, AR 작품을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여기 Reserve Animal World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마 동물원, 애니멀 월드, 일종의 약간 동물원 환경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환경에 접속을 하셔서 그러니까 작품 안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소 자체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또는 키보드 영어 좌판 중에서 W 혹은 S 또는 A, D 키를 이용해서 방향키와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W 키를 누르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S 키를 누르시면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키를 누르게 되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D 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이렇게 시점을 바꾸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작품 안에서 일종의 이제 가상현실 VR 이제 환경을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자, WSAD 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시고 또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동하는 그 조작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 작품을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 작품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이렇게 나의 작품도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환경 안에 동물원, 동물들 오브젝트를 놓아서 이제 동물원을 꾸며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넣어서 영화관을 꾸며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좀 더 이 환경을 조금 전에 알려드린 키보드 방향키나 혹은 영어 좌편의 WSAD 키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는 나의 코스페이시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체험하고 있는 이 VR 작품에서 나가고자 할 때에는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갤러리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갤러리 아래에 있는 코스페이시스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세요. 자, 코스페이시스로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직접 VR, AR 환경을 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코스페이시스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장면 선택 창이 나오게 됩니다. 코스페이시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면은 총 4가지인데요. 3D 환경, 360도 이미지, 월지 큐브, 투어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 투어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3D 환경, 360도 이미지, 멀지 큐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empty scene, 그러니까 빈 화면 정도가 되겠죠. 자, empty scene이 있고요. 이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파쿠르 게임, 그러니까 파쿠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점프맵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주어지는 이 환경들, 이 장면들은 일종의 코스페이시스 템플릿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기존 환경을 살짝 변경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추가
혹은 특정 오브젝트만 살짝 제거해서 좀 더 쉽게 다양한 VR, AR 환경을 꾸며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프맵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파쿠르 게임 템플릿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멀티 디오라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 부분에 방 같은 것을 꾸밀 수 있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리고 large gallery, 큰 미술관을 꾸며볼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요. 자, escape room 템플릿, 방탈출 템플릿도 있습니다. 또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 여기 보시면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 게임 혹은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또 all about me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gravity slider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페이시스가 이제 교육적으로 사용될 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중력 체험이라든가 혹은 어떤 물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페이시스를 사용해서 과학 융합 학습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 COVID-19 액션 플랜이란 템플릿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나 대안을 같이 생각해보는 일종의 이제 토론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60도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empty scene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360도 이미지는 VR 그 글래스, 그러니까 HMD를 장착한 상태로 360도로 가상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템플릿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멀지 큐브를 살펴보면 여기에 empty scene이 있는데 이 empty scene 가운데에 정육면체의 이 도형 오브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멀지 큐브인데요. 이 멀지 큐브는 직접 제작을 해서 이 큐브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제작된 큐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AR 카드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AR 이런 가상현실을 꾸며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멀지큐브 템플릿에는 북 리포트, 그러니까 독후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책에 있는 캐릭터들을 AR로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멀지큐브 보캐블러리 러닝, 조금 전에 3D 환경에서도 보캐블러리 러닝이 있었는데요. 멀지큐브에도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COVID-19 플랜, 조금 전에 3D 환경에 있었던 COVID-19 액션 플랜과 비슷한 그런 이제 템플릿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멀지 큐브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손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멀지 큐브를 제작을 해서 이 멀지 큐브를 Earth, 지구처럼 볼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요. 그리고 All About Me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템플릿도 멀지 큐브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오늘 1차 시에서는 3D 환경 중에서 empty scene을 선택을 해서 이 안에서 장면이나 화면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선택, 3D 환경, empty scene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제가 PPT에서 보여드린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파란색 이 오브젝트가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화면 중앙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바로 코스페이시스를 플레이할 때 조금 전에 갤러리에 있는 작품을 하나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플레이해서 체험을 할 때 사용자의 관점이나 시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플레이를 하면서 보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카메라에 비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상단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집 모양이 있는 처음으로 버튼은 바로 홈 버튼입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의 코스페이시스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요. 제작한 코스페이시스 항목을 다시 클릭을 하면 코스페이시스 제작 화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는
튜토리얼이나 포럼, 자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코스페이시스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러리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코스페이시스 작품을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내가 만든 작품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공개 상태인데요. 이제 제작이 완료되고 나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내가 제작한 VR, AR 작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코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코딩 언어 선택이라는 멘트가 나오고 코블록스, TS,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코블록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블록스는 블록 코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나 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코딩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완성된 작품을 플레이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오브젝트라든가 배경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제작 화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 있는 이 사진과 같은 부분에 클릭을 해보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장면이 하나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새 장면 하고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에서는 하나의 장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면을 이렇게 더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장면을 추가하거나 혹은 장면을 삭제하거나 장면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점 3개의 막대기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카메라의 설정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지금은 이렇게 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원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36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카메라가 저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저희 그 화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용자 쪽으로 혹은 제작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려면 이쪽 원을 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원들은 카메라에 바라보는 시점, 그 방향을 바꿔주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이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동 모드라고 멘트가 나오죠. 자, 이동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 3개의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카메라 위치 자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빨간색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카메라를 좌우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드래그해서 올리기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조금 전에 파란색 화살표를 잡아서 이동했던 거랑 똑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이동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운데에 네모가 있고 화살표가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카메라의 크기 자체를 바꿀 일은 없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절 버튼은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위치를 여기에 둔 상태로 자, 이쪽 메뉴바를 한번 ESC를 눌러서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면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메뉴바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는 PPT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캐릭터부터 특수까지 총 8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캐릭터는 사람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항목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또 직업에 따른 사람,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 혹은 기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동물이 사는 서식지에 따라서 땅, 그리고 물, 그리고 하늘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동물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클릭을 해보면 거실, 침실, 욕실, 부엌 집의 여러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도시, 여기 보시면 큰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빌딩들이 있죠. 그 도시, 혹은 이제 그 외에 기타 다른 이제 물건들, 혹은 이제 주택 건물들, 빌딩들,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해서 여러 이제 유명한 도시에 있는 건축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으로 가보면 풀이나 꽃과 같은 식물 오브젝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눈이라든가 바위, 무지개 같은 이런 다양한 자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은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동물하고 비슷하게 땅을 가는 이제 땅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 그리고 이제 물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 그리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템으로 가게 되면 소품, 장식, 또 음식, 또 액세서리, 심볼 이런 것들이 이런 오브젝트들이 아이템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특수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로 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특수에서 이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에 카메라도 있고 또 이제 불이나 연기 그리고 경로 조정 같은 이런 특수한 오브젝트들을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에 있는 만들기 오브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항목은 평면과 3차원, 그러니까 입체가 되겠죠. 자, 평면적인 오브젝트와 3차원 오브젝트,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3차원 항목에는 이런 정육면체, 삼각불, 원기둥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오브젝트의 설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만들기 오브젝트 중에서 3차원 항목을 선택을 해서 좀 더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 동그란 이제 구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를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장면으로 이 구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져온 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조금 전에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나왔던 메뉴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회전 모드였죠. 자, 그래서 회전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동을 선택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오브젝트를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카메라에서는 이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크기를 바꾸는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는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의 크기를 이렇게 더 크게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반대로 드래그하게 되면 축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이 상태로 자,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코드, 대화, 또 물리, 이동, 재질 이런 세부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붙이기, 마스킹, 잠금, 복제, 삭제. 자, 삭제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당연히 오브젝트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된 오브젝트를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지금 적용한 이 실행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단 메뉴 중에서 취소하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세부 항목들은 이어지는 차시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재질을 한번 바꾸는 작업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클릭을 하면 무늬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 공 모양 9의 색상을 저는 한번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바로 바뀌었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색상 외에 다른 색깔을 원하신다면 사용자 지정 색상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색깔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불투명도 항목에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투명하기를, 그러니까 투명한 정도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한 85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색상과 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었고요. 자, 무늬 중에서 무늬로 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문양 형태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야구공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야구공 모양이 나오고요. 자, 9이기 때문에 무늬가 좀 더 여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의 경우에는 공 모양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카메라 앞쪽에 두고, 자, 카메라의 시점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지금 공을 지금 전면에서 보고 있어서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공이 지금 바로 앞에 나오고 있죠.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반대로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이 보이지 않죠? 자, 한번 공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공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카메라의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페이시스 웹사이트와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제작과 관련된 기본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업로드, 배경, 그리고 자석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